호기심 전국. 이번 주 실험의 주제는 바로 물의 힘이다. 옛날 어른들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는데 과연 물의 힘은 얼마나 될까? 해마다 장마철이 돌아오면 겪게 되는 물난리. 그때마다 우리는 물의 위력을 실감하긴 하는데 우선 물의 독특한 성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실험을 위한 준비물은 각가지 색깔의 풍선과 물. 물에는 일부러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타서 눈에 잘 보이도록 했다. 이제 이것을 다른 색깔의 풍선에 각각 부어 넣는다. 그리고 물이 든 풍선들을 매달아 놓고 바늘을 준비한다. 이 바늘로 풍선을 터뜨렸을 때 그 안에 든 물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물이 풍선 안에 있던 모습 그대로 뭉친 채 떨어진다. 이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응집력 때문이다. 물론 물감을 풀지 않은 투명한 상태의 물도 마찬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번에는 소방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압의 힘을 테스트해보기로 한다. 이 실험을 위해 특별히 엄선된 두 사람, SBS 개그맨실의 파워맨 최민석, 지상렬, 그리고 또 한 팀 신의 여성 듀오 체리. 먼저 이 물로 유리판을 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소방차에서 방수가 시작되고 이것이 유리판에 닿자 한 방에 와장창 5mm 두께의 단단한 유리판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소방차의 보통 수압은 25kg 정도. 하지만 이번 실험엔 겨우 7kg 정도만 틀었다. 화재 진압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압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 수 있다. 다음은 물의 힘을 직접 몸으로 느껴볼 차례. 덩치 좋고 힘 좋아 끝까지 물을 맞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걸어오던 두 사람. 하지만 왠지 물에는 장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마침내 지상렬은 쓰러지고 체중 124kg의 거구 최민석은 한 번 더 도전해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도 역시 몇 걸음 내딛기도 전에 결국 쓰러지고 만다. 이 실험에서 고생한 건 체리도 마찬가지였다. 엄청난 수압으로 뿜어져 나오는 소방호스를 간신히 붙잡고 있느라고 나중엔 팔목이 부르트고 자국까지 남았다고 하는데 수압을 이용한 또 하나의 실험이 있다. 바로 물로켓. 특별한 연료의 추진력 없이 오직 물과 공기의 힘만 가지고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수압을 이용한 물로켓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 실험을 도와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페셜 도우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섹시한 여자 이예리. 물로켓은 탄산음료를 담는 페트병을 이용해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병을 여러 개 붙여 로켓의 몸체를 만들고 날개를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 무랑 콩나물이랑 감자랑 있었어요. 그랬는데 서로 친한데요. 무가 콩나물한테 되게 구박을 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콩나물이 두 주먹을 불끈쥐고 무를 힘껏 꽉 쳤어요. 아, 콩나물이?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감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감자가요? 예.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나요? 뭐라고 했냐면요. 예, 뭐라고 했는데? 콩나물 묻혔냐 이랬대요. 이제 몸체가 완성되고 물을 담는다. 마지막 한 페트병의 3분의 1 정도 되게 물을 붓고 로켓을 발사대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그리고 공기 펌프로 공기를 주입시켜 압축하면 공기 밀도가 높아진다. 이때 마개를 열어주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추진력이 생겨 로켓이 날아간다고 한다. 네. 3, 2, 1, 물과 공기의 힘만 가지고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물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러한 물의 힘을 이용해왔다고 한다. 피라밋을 비롯한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들, 그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설계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보아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대부분이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큰 돌들을 정교한 입방체 모양으로 잘라낼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피라밋이라든가 신전을 지어지는 그런 과정에 돌을 주로 사용을 했고 조족조, 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돌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돌을 자르는 방법이 먼저 그 구멍을 이제 쐐기로 뚫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박고 그리고 그 연속적으로 그런 걸 쭉 해놓은 다음에 물을 갖다가 계속 부으면은 나무는 팽창되고 물에 부풀어서 또 약해진 돌은 거기서 금이 가서 쫙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런 그 강한 그 철제 소재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 당시 돌을 잘라냈던 비결은 바로 물이었던 것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물의 힘으로 바위를 뚫었다는 얘긴데 이것이 기술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용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마침 물을 이용해 절단 작업을 하는 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보았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작업실이 물로써 모든 걸 다 자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계가 물로 모든 걸 절단할 수 있다는 그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원리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초고압의 물을 그 노즐을 통해 갖고 네네. 음속의 2배 정도의 속도로 분사함으로써 그 속도 에너지로 물질을 자르게 됩니다. 우린 물을 이용해 준비해간 물건들을 하나씩 잘라보기로 했다. 먼저 파인애플. 그러나 칼로도 자르기가 쉽지 않은 이 딱딱한 과일에 물줄기가 닿자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고 만다. 다음 질긴 가죽의 대명사 여성용 통굽 구두. 조금씩 구두가 반으로 잘려지고 야, 우리는 마침내 이 엄청난 물의 위력 덕분에 평소엔 보기 힘들었던 통굽 구두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면을 보고 싶은 또 하나의 물건이 생각났다. 휴대폰. 값비싼 기계라 새 것을 잘라볼 순 없고 마침 고장난 걸 하나 구해와 그것을 잘라보기로 한다.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무장되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 않던 이 기계도 결국 물의 힘으로 반쪽이 잘려 그 내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다. 그래, 설마 요건 안 되겠지. 이 당구공. 비록 크기는 작지만 단단하기가 이를 데 없어 절대로 깨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신비의 물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물이 더 강한 것 같다. 자,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세요. 당구공은 속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내 친구에 하나 더. 이번엔 볼링공이다. 그러나 역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 덩치 큰 물건도 결국 물의 힘에 굴복하고 깨끗하게 잘리고 말았다. 이 놀라운 물의 힘! 그렇다면 이것이 바위를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 실험이다. 과연 돌도 자를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운동한 저로서는 전혀 안 흔들리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주 단단한 이 돌인데 볼링공보다 더 단단한 이 돌이 과연 잘릴 수 있을 것인지. 이번에는 돌을 한 줄로 가르지 않고 동그란 모양으로 뚫어내기로 했다. 놀랍습니다. 마침내 깨끗하게 돌을 절단해낸 물의 힘.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